자, 2부 시작합니다. 그 전에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이제 구독을 안 하시면은 구독 안 한 사람이 채팅창에 표시가 된다는 사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2부 시작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29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볼메그리님. 안녕하세요. 볼메 그린입니다. 네. 정책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컨텐츠로 쌓이기 시작하면 정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아주 욕심이 없구만. 하긴 다 뭐 김건희처럼 뭐 권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책은 그냥 시민으로서 알아두는 거죠. 네, 저는 부지런히 정치를 할 그런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정치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 무럭무럭 수업을 쌓고는 있는데 그 수업이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는 몰라 우리도. 예.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윤석열 쪽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겨울 것 같아. 끊임없이 이야기해. 대선 졌으면 한 1년쯤 쉴 법도 한데 끊임없이 이야기해 지금. 예. 자 여러분 자기가 잘 모르는 정책 이야기를 해갖고 더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방송은 좀 유튜브를 윤석열 씨가 유튜브를 자주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검찰총장 때부터 유튜브에 맛을 들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극우 유튜버를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자가 평산마을 내려가서 혐오 집회를 하고 그 사람의 누나는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를 시키는 요거 탄핵감입니다 진짜. 자 어쨌건 유튜브는 주로 천공 스승님 유튜브만 보지 다른 정책 유튜브는 안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제 착한 방송을 보면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뭐냐. 예.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윤석열도 알아먹을 수 있게 조금 초등학교 쉽게 해야 수준으로. 될까요? 네. 자 복지과 소사이어티 여러분들 후원 좀 바라겠습니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여러분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라는 이야기 들을 거고요. 네. 저는 이제 복지과 소사이어티 지금 후원 전화번호가 023272-2353 023272-2353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 그거 아니에요. 네. 정치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뭐 검찰 패밀리네 무슨 뭐 측근 인사네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씨가 전 두 가지 선택길이 남아있다고 봐요. 스마트해지느냐. 그 경우는 이런 방송을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계속 망해가느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거의 뭐 후자 쪽이 거의 99% 이상이겠죠. 그렇죠. 자 어쨌건 복지과 소사이어티 여러분들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내가 당선되면 4월 달에 전기료 인상을 백지화하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했던 장면도 있고요. 예. 그때 아마 그걸 주도했던 게 원희룡이었었죠. 예. 우리 전기요금 안 올릴게. 그렇죠. 근데 그 공약 파기했죠 최근에. 그 공약을 파기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파기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안 한 게 이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좀 이따가 이야기할 이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공약은 아예 언급도 안 하면서 그냥 흘러가 버렸는데 요 공약은 첫째 자기가 할 수 없는 공약이었어요. 임기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있었지만은 임기는 5월 9일부터 시작됐는데 그 전해에 이미 이제 4월 달에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집권을 하는 그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그 선언을 한 것 자체가 이제 일단 그 권한 밖에 소위 말해서 불법 사기 공약을 이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이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 더해줘서 안 된다 해가지고 2020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대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때는 지금같이 뭐 유가가 엄청 오르는 때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현실화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4월 달하고 10월 달에 그 4.9원씩 올리기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뭐 대책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당선되면 바로 전기요금 인상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제 심지어는 관건 선거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어요. 참네. 미리 올릴 거면 미리 올리지 왜 대선 끝나고 나서 올리느냐. 그래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하면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했고 그에 더해 가지고 이 전기요금 인상을 이제 4월 달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지를 한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오른 것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선거 유예한다. 막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는데 지금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첫째 이걸 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무슨 그야말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요금을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거부를 했었고 또 정작 본인은 이제 4월 달하고 10월 달 예정돼 있는데 7월 1일부터 또 당장 올려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후한무치를 넘어서서 정말 단기 기억력이 굉장히 낮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정치인이 국민을 향해서 한 약속이 공약이거든요. 그 공약을 파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실제로 전기요금 어떻게 안 올립니까? 그럼요.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물가 인상분 반영해서 올리는 거 맞아요. 전기요금을 무조건 안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전기요금 인상률을 상당히 적게 하겠다 같은 현실적 공약이 아니라 정권을 얻기 위해서 우린 전기요금 안 올릴 거야 라고 해놓고 이걸 뒤집는 것은 본인이 하지도 않아요. 예, 사과를 하지도 않아.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인수위 시제를 요청했는데 문재인이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요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1만 원 못해서 예. 직접 사과하신 거 그게 너무 그렇죠. 강렬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놓고 기자회견까지 해놓고 한마디 사과하지 않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안 한 것들 너무 많잖아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한다더니 계속 유지되고 있고 평소월급 2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손실보상 왜 안 해주고 있습니까? 근데 안 해주고 있는 거 못 해주고 있는 거에 대한 사과는 어디로 갔습니까? 천공이 사과하지 말랬다고 하던데 진짜 그래서 사과를 안 하는 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를 타지 않는 분은 잘 모르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전기요금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하다가 시한이 만료돼갖고 폐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아예 철폐를 해가지고 계속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 충전을 싸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예 언급도 안 해버리고 그냥 서울 시행을 해버렸어요. 폐지되고 나서 요거 자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폐지되고 나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가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나시는지 뭐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현대자동차의 이오니크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22,000원이면 100% 충전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2,000원 올라서 24,000원이거든요. 문제는 다른 경유 가격이나 휘발유 가격 오른 데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거 보고 차 산 사람도 있는데 전기차로 비싼 걸 산 사람도 있는데 이제 황당하게 되었고 또 BMW i3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500 내지 3,000원씩을 더 올렸는데 그냥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해놓고는 이것을 지키려는 시도도 안 하고 그냥 뭐 물타기도 아니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전기요금 인상하는 바람에 안 올릴 수 없다 하는데요.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한 정부 보조가 나오는 것은 이쪽에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예. 휘발유차나 이런 차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걸 줄이고 탄소를 줄이고 전기차를 운행하게 되면 뭐 소위 말하는 공기 질이 좋아진다 같은 그런 국가적 아젠다예요, 이거를. 예. 근데 아니 본인이 안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면 물가 대비 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자기가 공약을 해놓고도 집권하자마자 사실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윤석열 지지율 빠지는데 다 조금씩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간 동결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을 믿고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모여가지고 기망 행위로 고소고발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왜 얼마 전에 그 안철수가 우리나라 예. 사람들이 전기 너무 많이 쓴다. 펑펑 쓴다. 예. 야, 이분 뭐 저 코로나 지원금 나눠줬더니 소고기 사 먹더라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게 예. 우리나라 누구나 다 알아요. 산업용 전기는 싸고 예. 가정용 전기는 비싸다는 걸 알아. 예. 그럼 어느 정도 갭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 산업용 전기에 보조를 해주는 건 나름 그래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갭이 차이가 나니까 야, 어떻게 대기업들한테는 이렇게 전기를 싸게 주느냐. 뭐 이런 논란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게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였기 때문이라 이거 우리가 많이 다뤄서 압니다. 100% 가짜뉴스. 그렇죠. 두 가지가 거짓말인데요. 하나는 저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비싼 이유가 이제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였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이제 거짓말인데요. 뭐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과연 비싸냐? OECD 산하의 IEA라고 국제 에너지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 한국의 산업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메가 그 와트 아워당 94.8달러로 저 100달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태리는 185달러, 일본은 164달러, 칠레도 159달러, 영국 147달러, 독일도 146달러 이렇게 굉장히 다 비싸거든요. 그러네요. 대신에 우리는 100 예. 밑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대신에 이제 미국이나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 좀 싼데 이 나라는 산유국이 들잖아요. 노르웨이도 그러네. 그 북해 유진에서 석유하고 가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싸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 수입하는 나라에서 그 산업용 전기요금이 그 비싸다라는 것은 방금 비교 들으셨지만은 사실이 아닌데 OECD 36개국 중에서 데이터를 내지 않은 2개 빼고 34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저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87. 그러니까 그 등수로는 한 23등 정도밖에 23등으로 쭉 밀려 있기 때문에 별로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해 왔던 거죠. 예.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금 왜 이렇게 싸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쪽에서 윤석열 측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우리나라 비싼 편이야. 예. 이런 실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 저 도어 스태핑 하면 사고 치고 밑에 비서진들이 이제 그 수습하느라고 골치 아프고 하다 안 되니까 코로나 핑계 대고 지금 중지했는데 그 중지한다고 발표한 하루 만에 또다시 사건 치고 막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요것도 후보 시절에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질렀다가 그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급하게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한 분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주한규 교수님이신데 뭐 이분 또 그 전공 자체가 원자력공학과라는 말이 이제 이 원전 마피아 중에 한 분이시구나 알 수 있는 분인데 이 팩트가 다르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 말을 실드를 쳤냐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2배 정도 다른 나라 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정용과 산업용이 비슷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싼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실드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그 이분도 그 가정용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가정용이 다른 나라는 2배 내지 4배까지 비싼데 우리나라는 비슷하니까 그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 가정용에 비해서 싸지는 않지만은 이 과소비를 유발할 정도로 싸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물타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IEA는 이제 영국에서 주로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을 이 펜스로 이 전기요금을 매기는데 그 화폐 단위. 예, 화폐 단위가 그 조사 대상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킬로와트아워당 가정용은 16.27 펜스인데 산업용은 이 평균이 그 8.66 그 펜스로 이 가정용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한 1.9배,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4배 정도가 비쌉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싸도 큰 문제가 없는 게 복지 제도가 원체 잘 돼 있어서
의료 비용, 뭐 주거 비용, 또 보육 비용, 교육 비용, 노후 보장 비용 전부 나라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싸게 해서 저 전기 남용을 막겠다라는 정도의 취지를 이해하는데 이게 생활에 부담까지 되지는 않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하고 같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럼 명백하게 산업용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사실은 전기요금에 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산업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그 국제무역기구에서 불공정 지원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 그런 정도로 지금 요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이 결국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간접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체 총 사용량에서요. 예, 가정용이 그렇게 비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잠깐 여담인데 예, 가끔씩 전기 아껴 쓰는 거 당연히 맞아요. 예, 뭐 우리가 이제 산업용은 너무 기업들한테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밤에 정말 불필요한 전기 쓰는 것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 왜 가게에 어디 문 연 데 있나 보자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간판에 불을 환하게 켜놓은데 문 안 열려 있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심야요금 할인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긴 예, 한데. 그리고 홍보용으로 아, 그 이제 간판 켜놓으면 자기 영업 시간에 또 손님이 더 온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간에 보고서 온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에어컨을 켜면 문을 닫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한 규제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한두 집이 그 길거리로 에어컨 바람이 나오게 해서 시원하게 만들면 이제 그쪽으로 몰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문을 열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 부담은 다 같이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같이 규제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불필요한 전기를 안 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저 심야 그불 켜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겸해서 최근에 그 최저임금 뭐 이제 결정됐잖아요. 아직도 예. 10,000원이 안 된 상태로. 예. 그러니까 이제 저쪽 세력들이 뭘 하냐면 한국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등장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실제로 왜 내가 쓴 만큼 내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큰 부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는 그만큼 이런 정도는 책임을 져라. 뭐 이런 그렇죠. 정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핀트나 포인트가 안 맞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하신 이 안철수 의원이 우리가 전기와 물을 모두 저 세계에서 가장 펑펑 쓰는 나라다.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도 오르니까 마치 금모으기 운동 같이 국민적인 저 전기 절약 운동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진짜 발광 거짓말입니다. 아이고 이분은 뭐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이름만 다르지 윤석열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번에 저 국회 연구 모임을 하니까 그 친윤파들이 대거 모였다고 하면서 그 차기 당대표로 유력시 된다 하시던데 어쨌든 이분은 자기하고 다른 말 하면 그 연구자도 고발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최근에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원을 고발했는데 뭐 저희도 잘 아는 분인데 그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 하면서 그 부채에 뭐 D3, D4 이렇게 부채 종류를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틀렸거든요. 그런데 이 그 인격 모독을 하고 그 선거에 영향을 줬다 해서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이상민 연구원을 고발을 해서 이 보다 못한 참여연대에서 민변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익 변호를 나섰습니다. 고발을 할 게 아니고 토론을 하자. 과연 그 누가 옳은지 토론을 해서 그 고발할 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당신의 고발 자체가 그 합리적인 저 법적 행위가 되는지 이런 걸 하자고 할 정도로 지금 망신스러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저 전기와 물을 펑펑 썼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데이터를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소모량이 OECD 38개국 중에서 8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철강이라든지 정유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많이 쓰지만은 가정용 전기만 놓고 볼 때는 25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네. 적게 쓴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로 보면 많이 쓰는 거지만 예, 왜 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포스코 가면은 그렇습니다. 쇠를 녹일 때 전기로 녹인다며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지. 전기 용광로 한 대가 이 60만 인구가 쓰는 전기를 다 쓰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게 저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싼 나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뭐 전기용광로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체 전기요금이 싸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우리나라에 그 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들어오려 합니다. 그게 IT 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된 산업도 잘 돼 있지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고요.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그 SK 하이닉스 같은 데가 국제 경쟁을 가진 이유가 이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그 가동하면서 풀로 전기를 써야 되는 곳인데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생산 단계부터 국제적인 경쟁을 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구조 때문에 한국이 싸고 뭐 그래도 미국이 요구하니까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미국에도 공장 짓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그 싼 건 많은데 가정용 전기 소모량에 있어서는 미국의 30%. 그분들은 도대체 뭐 이렇게 많이 쓰냐? 집집마다 용광로가 있나? 저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예. 어릴 때부터 전기 아껴 쓰라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살았는데 아야 코드 뽑아라 전기 나간다. 그리고 안철수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아끼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에어컨도 좀 전에 이경 대변인님도 얘기하셨지만 한 집에서 가족들이 다 모일 때 거실에서만 튼다고 하고 네. 사실 요금이 부담이 돼서 또 아끼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한테 너네가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덮어 씌우면 엄청 억울하죠. 야, 어떤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가짜뉴스 수준이잖아.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진짜 제가 가보니까 이 등이 우리는 LED 등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열등 이게 그 불빛은 따뜻하고 좋은데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직접 조명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간접 조명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전기요금이 비싼데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소모량은 미국의 30%, 일본의 65%, OECD 평균의 59%.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데가 전체 전력 소비량이 우리나라보다 적지만은 가정용 전력 소모량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근검 전략한다는 독일 사람들도 우리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앞서 우리 푸나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모량의 52%를 산업용으로 씁니다. 가정용은 옛날에는 13.2%였는데 지금은 12.9% 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이제 주로 업소용 이렇게 서비스 같은 이런 쪽에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산업용 비중이 높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전기 가격을 산업적 전기 가격을 싸게 유지해 왔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력이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것인데 또 가정용은 사실 더 많이 쓰고 싶어도 누진제 때문에 맞아요. 예, 부담돼서 많이 쓸 수도 없습니다. 그놈의 누진제 진짜. 예. 그러니까 또 억울한데 왜 가정에만 누진제가 있고 산업에는 누진제가 없는 겁니까? 예, 뭐 그리고 이런 전기요금 혜택을 많이 보는 산업들이 대부분 재벌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도 자체가 좀 재벌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그 국제적인 유가도 오르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점점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12.9% 정도라고 하면은 그렇게 전력 소모에서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데 예. 그러면 가정에서 누진세를 없애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철이고 에어컨 많이 쓰니까 전기가 막 한다 이렇게 지금 사실 악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가정용 12.9%라는 게 굉장히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맴도네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내 데피션인데 물은 많이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샤워할 때 그냥 물 틀어놓고 쓰시는 분들 있잖아. 반성들 하시고요. 맞다고 생각하면 댓글창에 1번 하면 써주시고. 근데 전기는 그렇게 막 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처럼 멀티템 많이 쓰는 나라도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마저도 전기 샌다고 끄고 나가잖아요. 이 누진제를 없애는 거는 이제 사실은 많이 쓰는 주로 집에 가정용 전기기구 예를 들면 에어컨 한 대인 집보다 5대인 집이 더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도입을 할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자제해야 되는, 그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산업용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산업용의 누진제를 도입하면 실제로 이런 에너지 과소비 업종들이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국제 경쟁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역으로 저소득계층에는 직접 지원을 강화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사실 가장 효율적인 정책인데 지금 현 정부는 전체적으로 비용을 이제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게 재벌은 감세, 부자는 감세,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이제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너희들 다 져라, 이런 식의 정책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바람직한 포트폴리오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은 그대로 두고 가정용만 아껴 써 이렇게 되고. 예. 뭐 벼룩에 간 빼먹는 느낌이잖아요. 12.9%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아껴 써봐야 얼마나 줄어들겠냐고.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습니다. 전기 네. 소모량에 있어서는. 아 그렇다고 산업용을 싸게 주는 걸 전혀 이해 못하는 것도 예.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국가를 돌리는 원동력이고 실제로 전기가요 가정용이냐 산업용이냐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해요. 이게 대기업만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동네 식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안철수의 가짜뉴스는 저는 고발감인데요. 왜 예. 국민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아주 나쁜 행태의 정치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언론들이 이런 부분은 거의 언급을 안 해서 아까 볼메글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억울한 느낌이 들고요. 그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옆집보다 전기 적게 쓰면 네. 그 뭐 할인을 맞아, 해준다고 맞아, 했던가 맞아.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이거 서로 자기들끼리 국민들끼리 너네끼리 아껴 쓰고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 수도, 가스는 복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어떤 요금이 끊기거나 요금을 못 내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들을 끊는 것 자체가 이거는 복지와는 완전 거리가 먼 그런 대책이 그러네요. 아닌가 싶어서. 네. 복지의 핵심이죠. 네. 옛날에 우리 이 새날 방송에서 그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그 겨울에 난방에만 돼 있고 여름에 냉방에는 할당이 굉장히 적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써야 될 거면 요즘은 이제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겨울과 여름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자. 그만으로도 이 국민들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의 문제라든지 또 그 연탄값에 대한 할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그냥 큰 원칙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대책 받을래나 와 하면 또 공무원들 잘 만들어 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늘리고 또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들을 저소득 지원을 이제 에너지는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가 선풍기 에어컨 있으면 뭐 부자다 했지만은 지금 선풍기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국가적으로 이 온열 때문에 사망이 늘어나니까 정부가 나서서 캠페인을 합니다. 제발 에어컨 좀 켜십시오. 그리고 에어컨을 정부가 사서 무료로 배치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온난화되면서 열대야가 많아지고 네. 그 지금 그 고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좀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그 요즘 여름 방학이 길어지고 겨울 방학이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를 좀 맞춰가야 네.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죠. 저 이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의 시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정이 적자래. 그 적자라는 것만 꽂혀 있는 거예요. 네. 한전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한전이 국민한테 전기 팔아가지고 이득 보고 재벌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과정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뭐 물가가 오르니까 뭐 최대한 억제는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오른 거예요? 예. 그 한전은 이제 한 10배쯤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니까 올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을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1년 토탈에서 5원 이내로 올리게 되는데 이 시행 규칙을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5원을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4.3%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평균으로 한 달에 한 1,535원 정도가 오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가구는 그 정도는 큰 부담이 아닌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뭐 4월 인상을 백지화하겠다 했는데 인상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만들고 그다음 7월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리고 10월 인상 또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해서 세 스텝 번을 바이 올리는. 스텝이네 예, 이게 지금. 그렇게 계속 올려나갔다는 거고, 최소한 한 7번 정도는 연달아 올려야지 기본적으로 그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있다. 올해 그 한전 적자가 30조라 하니까 그걸 메꾸려면 한꺼번에 이 5원이 아니고 30원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 인상폭이 다른 나라들은 독일은 43%, 영국은 33%, 스페인도 68%, 프랑스는 24% 이렇게 올렸는데 이들 나라는 이제 전기요금이 유가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4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유가가 이제 한 4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릴 수도 없고 방금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이 공기업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유가가 오를 때 네가 적자 좀 봐라. 대신에 유가가 떨어지면 네가 전기요금 낮춰주지 않지 않느냐. 그거로 몇 년 나눠가지고 그 적자를 해소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유가를 올려서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직접 전가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 반대쪽의 주장들인데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적자 이거는 방만 경영의 결과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중지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명분을 삼으려고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맞습니다. 부분의 정치 보복인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가 경제 말아먹었다 같은 소리 하는 거죠. 그 좀 다른 이야기인데 윤석열이 지금 국가재정전략회의인가 거기 가서 지난 5년 동안 재정이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윤석열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댓글 못 다시는 보수 어르신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재정을 엉망 만들었다. 근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코로나 때 가장 돈을 적게 쓴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써서 그 IMF 같은 데서 돈 좀 더 쓰라고 공고를 할 정도로. 근데 국가 예산을 망쳐놨대요. 그러면 미국은 망해야죠. 예. 참. 자,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월 1,500원 정도 인상, 4인 가족 기준. 예. 그러면 큰 부담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올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예. 더군다나 가정이 아닌 경우. 예. 당장은 이제 뭐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 1,500원 더 내는 게 큰 문제가 아니고 또 뭐 10월 달에 또 한 번 더 올려라. 그래서 한 3,000원 더 내지 국민들은 이런 정도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24시간 에어컨 켜놔야 되는 PC방 컴퓨터 수시대 계속 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 달 전기세가 200만 넘게 나온 거예요.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예. 그리고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한 150만씩 전기요금을 내게 되니까 이게 거의 뭐 월세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그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문을 닫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언론들이 보도를 좀 적게 하면서 이 기업들이 한 1,000억 정도 더 내게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또 열받는 게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조금 올릴 때는 자영업자들 다 찾아가가지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자영업자들 주인 하면서 막 이렇게 인터뷰 따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요금 오른 거에 대해서 진짜 전기요금 200만 원, 150만 원 오르는 거는 임대료를 또 한 번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람 인터뷰를 실어주는 언론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가 법인세 감면으로 전체적으로 80개 기업이 7조 정도 이득을 보는데 그 기업들한테 전기요금 1,000억 더 내라 하는 거거든요. 이거로 그 기업의 국제 경쟁이 떨어진다든지 제조원가가 높아진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지금 난리인데 예. 근데 윤석열도 정상적인 정권이었다면은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올렸단 말이에요. 공약도 파기하고. 예. 그러면 전기요금을 인상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프로그램 제목을 전기요금 인상의 정치학이라고 붙인 이유가 상당히 의도적이고 목적적으로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모든 부처에는 뭐 배추국장 그 무과장을 둬가지고 물가를 잡으라고 이렇게 옛날 MB 때 했던 거 다시 되풀이를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팍팍 올리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방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책 필까봐 한전에다가 자구책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한전 재산 막 팔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한전지사 매각하면 누가 좋죠? 이 KTX에서 SRT를 만들면서 그 철도 기반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KTX 빌려 쓰고 심지어는 저 열차도 그 렌탈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벌이 노선에만 딱 SRT를 해가지고 거기 자기 아들 뭐 저 취직시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 또 자기 자본 투자해갖고 수익률 배분받고 요 이 한전 민영화 실질적으로 이제 민영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민영화 반대를 첫 번째 정책으로 제시했듯이 그렇게 계속 진행을 시키는 명분으로 이걸 쓰는 게 하나가 있고요. 더 큰 거는 원전 때문입니다. 음. 전기요금이 높아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지 정책 때문이니까 원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 전기요금을 그 계속 높게 유지해야지 원전을 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비싸니까 원전을 빨리 건설했어. 전기가 남아 돌아야 전기값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민영화. 예, 어떤 그 변형된 형태의 약간 변태적 민영화죠. 그러니까 다 민간이 가져가지는 않지만 한전도 가장 크게 문제예요.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예,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전기를 올리라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런 꼼수가 있기 때문에 올리라 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윤석열은 실제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겠어요? 뭐 일단 별 생각 없이 그냥 옛날에 들었기로 원전이 좋은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저 문재인 나쁜 놈 이런 저 단순 논리로 무장이 돼 있어서 다른 이야기는 안 들어가거든요. 팩트 자체가 수치가 얼마 되고 이런 거는 아이씨 시끄러우니까 그냥 술이나 먹자 뭐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는 그런 스타일 같은데 어쨌든 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30% 달성. 요거를 전기요금 인상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으라고 원전을 건설해도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그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가동도 해야 되고 30년까지 달성이 불가능한데 지금 있는 원전은 하나도 멈추지 않고 모두 다 가동하고 새로 짓는 걸 빨리 지어야지 될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아, 나 진짜 그 분노스럽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고장난 노후 원전 계속 가동해라 이 메시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 그러면서 대통령이란 자가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고 방식은 버려라 같은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원전이 지금 전부 이제 동해 남부 쪽으로 일광부터 해서 쭉 그 이어져 있는데 여기가 또 이제 보수의 표밭이지 않습니까? 보수는 윤석열을 찍어주고 이제 원전 위험을 대신에 보답으로 받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 요 언론들이 또 요걸 또 보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발전소 계획 예방 정비 기준을 최적화한다 이 말 뭐냐면 기준 완화해 줄 테니까 무조건 지어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그 민간 사업자들이 여기 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도 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원전 정설을 위한 모든 정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자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이 보도자료 3개 중에 하나가 원전 그 수주를 위해서 외국에서 그 대표단이 왔다 갔다, 또 외국으로 뭐 대표단을 보냈다, 이런 쪽으로 다 치중돼 있어서 대통령이 한 소리 하면 이 부서가 그쪽으로 일도 매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원전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별로 그 트렌드가 아니라는데 이것을 자꾸 하려니까 이게 결국은 저 허물 켜는 일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 우려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결국에 이제 그런 의도였다고 우리가 분석을 해봤고, 예. 한전의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기회에 그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산업 구조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기 용광로 같은 거는 이번 기회에 문을 닫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계기로 쓰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전의 적자는 착한 적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유가가 오를 때 좀 저 손해 감수하고
한전이 연간 뭐 60조 정도 평균 매출되고 그 전기요금 비싸지면 뭐 70조, 80조가 매출되니까 2, 30조 적자를 매년 나눠서 배분하면 큰 부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 정부가 당장 해결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10년 내로 분산해서 적자 구조를 해소하고 대신 한전을 효율화시키라 하면 되는 건데 이 착한 적자를 못하게 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증가시키는 계기로 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한전 적자를 계기로 이제 원전 발전을 늘리는 계기로 쓰는 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공기업에 계속 적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떤 프레임이잖아요. 사실 뭐 전기도 그렇고 뭐 주택공사나 이런 것도 적자가 나는 게 맞는 구조인데 그거를 자꾸 적자가 나면 안 돼. 적자가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에다 줄게. 이거를 흑자로 돌릴 수 있게 할게. 그러면 당장은 그러면 나라 재정이 좀 좋아지는 건가라고 싶지만 결국 국민들한테 부담이 돌아오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생 정도만 돼도 그 원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년에 한 600조 든다고 칩시다. 그런 논리로 하면 600조 적자인 겁니다. 정부가 왜 국민한테 돈을 써?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흑자를 봐야 된다고 말하는 자는 천하에 무식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차라리 민영화 시켜가지고 한전이 돈 벌게끔 만드는 게 더 맞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건데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국가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들이 싼 전기를 쓰게끔 만들고 한전은 적자가 나서 그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 이게 계속 선순환되고 있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논리로 가니까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아직 언론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원자력 발전 비율을 30% 높이면서 뭘 줄였느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줄여버렸어요. 나 이번에 그저 에너지 국가 예. 재정 전략회의인가 예. 그 과정에 그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거에 대한 아예 계획이 없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독일에 비해서 한 20년 정도 늦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데 그 원자력을 늘리는 거는 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을 예를 들면 화석연료, 이 석유로 떼는 거, 가스로 떼는 것을 줄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를 줄여가지고 그 빈 부분을 원전을 채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 분야의 산업 발전 여지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5년을 갈지도 미지수지만은 이 후유증은 10년, 20년을 가게 되거든요. MB가 그 그린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한때 세계 1위의 이 태양광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좀 쭉 밀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의 1등 국가가 아니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다시 태양광 발전이 각광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이 사막 한가운데 태양광 발전소를 대규모로 설치하고 그것을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공급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도로 위를 태양광 패널을 깔아가지고 차가 지나다니는 그 중간에 비는 시간에 발전을 한다든지 빌딩 벽에 유리가 태양광 발전 패널이 돼서 그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온갖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그 태양광 발전의 그 기회를 상실한 상태인데 그나마 다른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기회도 지금 정부가 그 원전을 키운다는 미명하에 그 축소시키고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분노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원전을 10년 가까이 다뤘던 방송이기 때문에 예. 그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탈원전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안전한 에너지를 기술 투자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 충전요금, 보조금 자체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더 늘어나기는 힘들어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이런 관점으로 말하면 아리백은요. 아리백 안 하면 이제 기업들 경쟁력 없어서 이제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나라 망가뜨리는 정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절한 자극이 우리 산업 구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간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기회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박탈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EU 의회에서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서 발표했다고. 봐라, 원전이 이제 세계적으로 추세가 된다 이렇게 그 굉장히 데스크필하고 떠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알게 될 거거든요. 그럼요. 뭐냐면 그 EU에서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분류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 위해가 없는 안전한 스마트 원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만들고 있는 그런 원전이 아니에요. 원전의 그 모든 위험이 차단된 안전한 원전이어야 한다는데 현재 그런 원전은 세계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원전 발전 기술이 가장 발달된 미국이나 프랑스도 그걸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 지금 기준이 그런 제품이 없는데도 이걸 넣은 이유는 이 그린 텍소노미로 지원되는 1,300조 정도의 예산에 이 그런 최신의 원자력 발전을 개발하는 비용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원전에 대한 폐기물, 핵 폐기물 처리 기준을 그 갖춰야지 그린 발전으로 해주겠다라는 조건이 달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그 방패장도 제대로 말을 못 해가지고 지금 경주 방패장에 노출되고 더 이상 못 넣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안 기울이고 대책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패장 같은 것들, 특히 고준위 방패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자체에서 받겠습니까? 뭐 바다에 투기한다 이거 국제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럼 제3세계에 그 땅을 사서 묻는다 이것 또한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린 텍소노미의 이 기준 자체가 지금 다른 나라들 반발 때문에 다시 엎어질 그 위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결정을 이번에 내린 건데, 이거 가지고 한국이 원전을 다시 세계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떠드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무지무능한 자가 대통령에 있으니까 이렇게 특정 이익이 중요한 사람들한테 휘둘리면서 국가의 시스템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잠사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 왜 유럽에서는 시계 표현해서 원전이 그린 에너지다 이렇게 인정받았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사실상 이거 어떤 그 조건에 부합하려고 그 원전에다가 뭘 투자할 나라는 사실상 없는 정도로 엄격합니다. 시계 표현의 기준이. 예.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어떻게 올리겠다,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원전 비중만 지금 한 5% 더 올리는 건가요? 예. 그 5%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 원전을 새로 지을 수는 없고 노후된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탄핵감이라고 봐요.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월성 1호기가 이제 여러 번 고쳐가지고 한계 수명을 넘었는데 또다시 쓰려다가 그 누출이 무지돼서 멈춘 상태에서 신한울 1호기도 지금 검사에서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뚜껑이 부서져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세상에 안전한 원자력 발전이란 없다. 그럼요. 예, 이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언론에서 거론 안 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그나마도 요거는 일본의 동쪽에 문제가 되니까 태평양 북부 쪽으로 이게 흘러가서 우리나라까지 돌아서 대한해협으로 온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문제는 중국의 원전이 이 발해만 연안에 그렇죠. 이 동중국해라 하죠. 그쪽에 있는 게 58개입니다. 문제는 이게 옛날 기술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원전을 계속 발전을 시키면 중국에다가 원전 좀 줄이라는 이야기, 또 안전성 강화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원전에 꽂혀가지고 그 옛날 분들의 그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걸 아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좀 국가 지도자로서 심각한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결격 싶습니다. 사유라고 봐야겠죠. 예. 빨리 끌어내려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탈원전이다 감원전이다 얘기가 있었지만 그 방향성 맞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진보 보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 인상을 단순하게 뭐 1,500원 정도 인상이니까 문제 없어. 그리고 국제 유가도 오르는데 우리나라도 전기요금 좀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올리면서 한전 적자 폭을 키우고 하는 것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좀 엄흉한,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정치적 목적들을 좀 국민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 아까 말한 주한규 교수 이야기도 예. 나왔지만 그런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냥 꽂히면은 그것이 진실인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씨 새날처럼 한 원전을 한 10년 좀 다뤄보세요. 제가 했던 말이에요. 안전한 원전은 없다고. 안전한 원전이 있다면 원자력 발전소 주위에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한시적으로 산업화 시대에 원전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좀 편리했던 전기를 쓸 수는 있지만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전기를 점점점 만들어 가면서 원자력이라고 하는 위험한 전기는 줄여가는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거를 탈원전, 감원전을 백지화 시키는 것은 약간 농담이 아니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 원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노후된 원전들을 재가동하기 시작하면 예.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뒤에다가 백그라운드로 깔고 전기요금 인상에 꼼수를 지금 막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윤석열을 뽑았기 때문에 국민이 당해야 될 피해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최대한 줄이고 또 차기 정부나 차차기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게 필요하고 빨리 민주당의 당대표가 그 좀 제대로 당선되어서 이거는 결국 법으로 그 강하게 반대를 한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법이 제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을 좀 상당히 끌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 원전을 그 주장하는 분들을 예를 들면 제가 조선일보 편집국장님을 만나봤는데 아니 그 시대 지난 이야기를 왜 그렇게 아직도 되풀이 하십니까 했더니 이게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게 종교적 신념 수준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떤 팩트를 그 대도 답은 못 하시면서 그 원전은 무조건 늘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도대체 저 근원이 어디서 온 것인지 뭐 예를 들면 발전 자회사들이 광고를 많이 줘갖고 그런 유착한 게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정도로 짐작하기엔 너무나 이 신념이 굳건해가지고 야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 생각을 바꾸지 않겠구나라는 제가 안담함을 느꼈습니다. 재앙이죠, 재앙 사실은. 예, 그 진짜 재앙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날씨가 막 6월 달에 사상 최대로 더웠다 이런 얘기들이 지구 온난화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바꿔내야 되는데 원전 비중 늘리고 안 늘리고 두 번째 문제예요. 원전 비중은 안전성과 이런 문제에 가깝지만 원전을 비중을 늘리는 만큼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은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예.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이거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기차 요금 뭐 충전 요금 이거 할인해 주던 거 안 해주고 요금 올리는 거 다 포함시켜 가지고요. 대한민국 역사에 절대 등장하면 안 되는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대통령의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중국이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500만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전체 생산의 그 반 정도를 전기차로 하고 있는데 뭐 10년 내로 중국에서는 더 이상 내연 자동차는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기차 뭐 충전 요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적어도 중국보다는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그 자기 공장 옆에다가 자체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공해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매연도 없고 가스도 없고 그래서 그 발전소 옆에 카페를 해도 될 정도예요. LNG를 쓰는 발전만 해도 요것을 연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화학 반응을 이렇게 사다 보니까 약간의 열 외에는 거의 대부분 에너지로 전기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포스코나 뭐 이런 몇 가지 기술들이 경쟁이 밀려버리고 미국의 그 브룸 에너지라는 데가 나사에서 개발한 기술인데 이게 세계적인 지금 그 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독일의 보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전동 공구 만들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네네. 회사인데 거기서 미국의 브룸 에너지보다 더 좋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를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는 그 기술이 5년 내로 상용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걸 키워야 되는데 아예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없애버려 가지고 그 성장을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엄청나게 국가적인 피해를 끼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개입을 하고 바로잡는 그런 노력들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가 뭔가 이렇게 사회를 폭넓게 보는 시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부 몇 사람한테 휘둘려 갖고요. 기지개부라든지 원전 마피아라든지 막 휘둘려 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방향성.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진짜 이런 걸 많이 다뤘던 사람들 입장에서 분노가 막 너무 끓어오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전기요금 인상 등에 이런 꼼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전기요금 인상 당장 뭐 몇 퍼센트 안 올렸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윤석열 임기 내에 뭐 이제 분기별로 올리게 생겼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로 한전의 주장처럼 한 10배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네. 이 상황까지 오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이미 탄핵돼 있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나서서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292회 방송 마치고 새날에 있다가 9시에 8시 반입니다. 8시 반 최민희 의원과 다시 오고요. 자, 두 분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날 좀 구독 좀 해주시고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